요거까지 하고 나면 내가 진짜 돈 버는 게 맞나? 본격적으로 앞서 썼던 광고비를 체감하면서 무너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은 쿠팡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쿠팡 전문가는 아니지만 쿠팡으로서도 분명히 큰 매출과 큰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다 똑같더라고요.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쿠팡에서 월 1,000만 원 버는 것도 가능하고요. 월억 버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정답은 또 없더라고요. 뭐 다시 말하지만 거저먹는 건 없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자리를 잡고, 자리가 잡히고 시스템이 구축되는 순간 거의 좀 반자동처럼 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쿠팡이라던가 뭐 제가 하는 위탁 다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쿠팡 월 1,000만 원 벌려면 겪게 되는 30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착각들을 하세요. 일단은 너무 쉽다. 저도 사실 뭐 뜨끔하긴 하지만 좀 가끔은 이렇게만 하니까 너무 쉬워요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쿠팡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쿠팡에다가 상품만 넣으면 배송 CS를 쿠팡에서 다 해주니까요, 여러분들은 할 게 없어요, 물건만 넣으면 돈을 법니다, 약간 이런 식의 내용들을 많이 듣고 시작을 하시죠. 근데 이건 역시 착각입니다. 사실 쉬운 건 없습니다. 뭐 쉽게 돈 번다면 그 수익이 당연히 낮아져야 정상일 거고요.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나름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야만 남들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거죠.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 생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깨작깨작 된다고 하루아침에 제가 막 김종국 그분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꾸준히 그분만큼 해야 되는 것처럼 쿠팡도 꽤 오랜 기간 공을 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착각을 하시는 순간 깨작하다가 또 적게 됩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않고 2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서야 쿠팡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공부를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물건만 넣으면 땡인 줄 알았더니 쿠팡에는 내가 직접 배송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냥 마켓플레이스, 그냥 일반 셀러 풀필먼트, 셀러 배송이 있고, 로켓 그로스, 우리가 흔히 들었던 물건을 쿠팡 창고에 넣고 진짜 자동으로 다 해주는 로켓 그로스도 있고, 그리고 광고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이때쯤 한번 알아보게 됩니다. 지금 사실 로켓 배송도 있고 로켓 크로스 뭐 두 가지 나눠지긴 하지만 초보자분들이실 테니까 그냥 요거는 로켓 크로스 하나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배송은 사실 쿠팡이 저희 물건을 사가는 건데 초보자분들이 바로 이걸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내가 직접 배송하는 거, 쿠팡이 배송해주는 거, 그리고 이 외에 이 제품을 띄우기 위한 광고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시작하시면 방향부터 틀려요. 뭘 해야 되지? 이런 게 있었구나? 감도 못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또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현혹돼서 시작을 했다가 구조를 보고 이런 게 있구나, 슬슬 쉽지만 않겠구나 서서히 느껴가면서 3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는 거죠. 자, 3단계는 이제 그러면 오케이, 로켓 크로스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를 할까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카테고리엔 상품도 많고 셀러도 많고 너무 경쟁이 많네? 그렇다고 그럼 내가 힘들까? 그것도 아니고요. 이 카테고리는 셀러도 적고 상품이 너무 적어. 그럼 완전 노다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 많은 데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사람 적은 데 들어간다고 해서 버는 것도 아닙니다. 되게 그럼 답이 뭐냐라고 하죠. 뭐 칼같이 정답을 알면 제가 뭐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도 엄청나게 큰 매출을 내고 있겠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 선택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추천드리는 건 최소한의 비용으로 늘 시도를 많이 해봐라, 트라이를 많이 해봐라 라고 해서 이거 해보고 좀 안 될 것 같아? 다른 거 바꾸고, 혹은 여러 가지 하면서 반응 제일 좋은 곳에 집중하는 식으로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에만 모든 시간을 쓰는 순간 또 시간만 엄청 쓰고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카테고리가 결국은 팔리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좀 궁합이 잘 맞는 곳이 이곳이구나 라고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단순히 하나만 고르겠다, 이런 성급한 판단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열린 마음으로 널어놓고 이제 4단계로 가는 거죠. 4단계가 가면 이제 상품 키워드에 관한 걸 파악하시게 돼요. 단순히 그냥 처음에는 그로스에 물건만 넣으면 돈을 버네?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해야겠다, 그냥 마우스 이런 거 구해서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이제 조사를 하고 쿠팡이 이런 거구나 공부를 하고 등록을 준비해 보려고 하니까 키워드라는 게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아, 키워드가 마냥 단순히 그냥 마우스 이게 아니구나. 말 그대로 그가 아니라 뭐 광마우스, 이게 뭐 DPI라는 용어도 쓰거든요. 뭐 1000 DPI 뭐 혹은 뭐 로지텍 광마우스 뭐 이런 식으로, 무선 광마우스 이런 식으로 단순히 그냥 마우스 이게 끝이 아니라 뭐 롱테일 키워드부터 경쟁 강도가 높은 거 낮은 거 조회수 이런 것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이 키워드를 잘 선택해야만 쿠팡에서 노출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서서야 아, 이게 셀링이 마냥 쉽지만 않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의 구조도 좀 파악하시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자, 이제 카테고리도 그럼 여기 한번 해봐야지, 키워드도 한번 해봐야지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경쟁 상품을 봐야 됩니다. 로켓 그로스는 뭐예요, 여러분? 물건을 내가 먼저 사서 쿠팡 창고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 거예요? 단순히 키워드만 보고 카테고리만 보고 안 됩니다. 경쟁 상품이 진짜 얼마나 팔리는지, 그리고 압도적인 뭐 경쟁사가 있는지. 제가 보통 예로 많이 드는 게 건강기능식품인데, 건기식이 예전에는 좀 뭐 롱테일 키워드 이런 것만 해도 꽤 잘 나갔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유명한 큰 회사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고려온단 이런 곳들은 심지어 연예인 뭐 유재석 그런 분이 모델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아, 내가 하려는 제품이 지금 뭐 1페이지나 뭐 1, 2페이지에 정말 대기업들이 너무 많이 포진해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쿠팡 PB 상품이 너무 많다 이러면은 와, 나는 승부욕이 생기네, 한번 부딪혀서 이겨봐야지 라는 것보다는 초보니까 피해가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아마존 셀링도 하지만 쿠팡과 아마존이 늘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셀러들 사이에서 불문율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PB 상품을 만드는 순간 그 카테고리를 포기하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 역시도 마찬가지죠. 뭐 곰곰이라던가 생활용품부터 온갖 PB 상품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쿠팡에서 PB를 하는 순간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 빼자 접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처럼 경쟁 상품을 분석하는 것도 꼭 필수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지 라고 하기 전에 또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돼요. 바로 마진 계산입니다. 이게 쿠팡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요. 마진 계산이 갈수록 복잡해져요. 단순히 그냥 상품 팔렸네, 내가 배송하고 수수료 차감되고 정산, 이게 아닙니다. 로켓그로스는 쿠팡 창고에 입고할 때 비용, 뭐 물건을 출고할 때 비용, 그리고 물건을 보관해주는 비용,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CS에 관한 비용, 그리고 물건이 오래 안 팔리면 안 팔릴수록 그 보관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쿠팡에서는 아직 이건 없지만 심지어 아마존은 내 공간에 대한 청소비도 받아요. 그래서 아마 쿠팡에서도 나중에 이런 게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마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칼 같은 마진을 계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진 계산을 한번 실제로 해보는 순간 많이들 느끼죠. 아, 처음에는 막 우와, 내가 사는 게 10,000원이고 판매가가 막 20,000원이네. 와, 이게 되게 많이 남겠다. 막 10,000원, 막 7, 8천 남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한번 러프하게 계산해 보시면 진짜 마진이 적구나. 이런 걸 느끼시는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야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7페이지로 가야죠. 자, 로켓그로스는 어때요? 내 제품이고 내가 사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를 소위 말하는 제가 하는 무재고 위탁에서는 상세 페이지를 그냥 쓰지만 로켓그로스 내 제품을 넣어야 되고 잘 팔아야 돼요. 안 팔리면 뭐예요? 쓰레기고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돼요. 상세 페이지를 누가 봤을 때 사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단순히 사진 몇 장 붙이는 게 아니라 문구 하나, 첫 번째 사진 하나, 어떤 장면 연출 컷, 어떤 걸로 해야 사람들이 많이 살지를 계속 연구하고 A/B 테스트라고 하죠. 이걸로 했다가 전환율 비교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단계가 단순히 쉬운 게 아니라 뭐 AI에게 맡기면 되지 않나요? 되죠. 근데 AI가 생각보다 아직까지 여러분 생각보다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다 테스트 해주면서 뚝딱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기획이란 걸 정말 오랜 시간에 들여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판매되더라도 이건 계속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계속 매출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상세 페이지를 가꾸고 다듬고 해야겠죠. 이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했다면 결국은 이미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세 페이지 기획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려면 AI에게도 뭔가 시키려면 기본 이미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이미지가 필요하구나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만 사서 뚝딱이 아니라 지금 뭐 여기 조명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준비를 하고 혹은 그게 안 되면 돈을 주고 맡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촬영과 소스 가공을 하려면 결국 또 비용이 듭니다. 단순히 물건 사서 보내면 끝이 아니라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또 나옵니다. 촬영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그럴싸한 거 있잖아요. 뭔가 움짤이라던가 진짜 막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고 이런 촬영들 하는 거 비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최근 애들은 뭐 AI에 대한 뭐 비판 중에 하나긴 한데 저렴한 제품을 또 AI에 시켰더니 너무 업스케일링이라고 하죠. 또 너무 좋아 보이게 마치 애플급으로 보여주게 하는 또 단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내 제품에 맞게 원하는 수준으로 촬영하고 가공하는 데는 AI를 쓰든 촬영을 하든 비용이 또 발생됩니다. 이 단계를 또 넘어서서 그런 비용도 이제 질렀어요. 이제 되돌아갈 수가 없죠. 한 9단계까지 왔으면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1,000만 원까지 가야죠. 목표가 1,000만 원이라면 순수익 1,000만 원까지 가야죠.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되면 상품 등록을 합니다. 상품 등록도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냥 상품명 뭐 키워드 아까 좀 공부한 그것만 넣으면 되네? 그게 아닙니다. 뭐 소위 말해서 상품에 대한 뭐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이 어떤 제품인지 그 속성 값들도 다 입력해야 되고요. 등록할 때 그 이미지 순서, 첫 번째 이미지로 뭘 할지, 뭐 몽동 이미지 여러 개 할지, 영상을 어떤 걸 추가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단순하고 지겨운 업무 때문에도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도 하나만 해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늘 여러 개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도 무재고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매일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등록을 해야 되고요. 로켓 그로스를 하는 경우에도 나 그러면 뭐 2주에 하나씩이라도 계속 상품 등록을 해야지 라고 플랜을 짜서 계속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상품 등록에 성공하면 첫 노출이 드디어 되는데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 제품이 잘 안 보이는 단계가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등록했을 때 바로 막 1페이지에 막 노출이 되고요. 뭐 이 키워드 1페이지에 나와서 막 사람들 수수 들어오고 주문이 막 팍팍 터져요. 이거는 물론 운이 좋은 몇몇 셀러들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셀러분들은 불가능합니다. 노출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고요. 이 노출이 안 되는 걸 경험하고 나면 저도 그랬지만 돈을 쓰게 만듭니다. 내 제품이 내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카테고리랑 뭐 키워드 상품명 다 해서 이미지 순서까지 막 기획까지 다 해서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팔리는구나. 결국은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실 거예요. 로켓 그로스는 로켓 그로스로 뭐 1억 번 분들, 100억만 원 번 분들, 뭐 1000만 원 번 분들 다 물어봐도 제가 장담컨대 한 90% 이상이 자, 로켓 크로스 돈 버시나요? 네 라고 했을 때 그분에게 자, 광고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는 거의 다 아니라고 할 겁니다. 광고를 안 하고 로켓 크로스로 돈 버는 분은 저는 실제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쿠팡 초기 때야 사실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무르익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켓 크로스에 넣고 광고를 안 하면 안 팔립니다. 뭐 유명 브랜드 거 뭐 가격 똑같이 들어가서 리뷰 쌓인 거 들어가서 이렇게 하이제킹 하는 거는 광고 없어도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비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돈이 삭제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쑥쑥 나갑니다. 뭐 하루 뭐 예산을 정해 놓으면 그냥 땡 하면 나가요. 그냥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심지어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도 하루 만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광고입니다. 마치 우리 막 돈 많이 벌었을 때 플렉스 한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막 몇천만 원 쓰는 거 광고를 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진짜 하루아침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광고입니다. 광고가 시작되고 돈이 샤샤샥 나가니까 덕분에 뭐예요? 드디어 기다리던 첫 주문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이게 기쁘긴 한데 드디어 첫 주문이다 라고 하는데 광고비로 쓰고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쁨도 잠시 뭔가 찝찝합니다. 당연히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계산하기 전부터 뭔가 찝찝해요.
광고로 판매됐을 때 찝찝합니다. 그리고 뭐 앞서 얘기해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역마진이 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광고비로 해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팔렸다고 해서 수수료가 안 나가나요? 팔리면 일단 그 기본적인 수수료 다 나가거든요. 보관료부터 뭐 입출고비부터 다 나가거든요. 그렇게 거기다가 광고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원가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역마진의 가능성이 정말 높은 구간이 바로 이 13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때도 역마진이 아니고 운이 좋게 잘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약간 현타가 오는 게 바로 반품입니다. 로켓 어때요, 여러분? 로켓 와우 회원이면 저도 사실 좀 찔리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고 에이 괜히 샀다 싶으면 어때요? 30일 무료 반품입니다. 쓰는 입장에서 그냥 반품을 하죠. 근데 이거를 쿠팡에서 다 해주나요? 쿠팡은 앞으로도 절대 본인들 손해는 안 볼 겁니다. 이 반품 비용 고스란히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하는 말은 이거죠. 그래, 야 너가 그럼 반품 최소화되게 좋은 제품 넣으면 되잖아. 이런 말로 우리에게 비용을 전가시킵니다. 아, 내가 지금 한 개 팔고 하나 반품 받았더니 수익이 오히려 플러스가 아니고 또 역마진이 나는구나. 이런 걸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첫 반품비입니다. 요거까지 하고 나면 내가 진짜 돈 버는 게 맞나? 본격적으로 앞서 썼던 광고비를 체감하면서 무너집니다. 이때 정말 많이 무너져요. 돈만 나가기만 하고 끝이구나. 이 쿠팡 이놈들 욕하기 시작합니다. 쿠팡이 아니라 이제 이때쯤 사람들이 부르는 게 이제 뭐 쿠팡이라고 안 해요. 뭐 쉬팡 혹은 개팡 이렇게 그놈의 개팡 뭐 이런 식으로 좀 쿠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2단계부터. 2단계 때 욕하고 그냥 접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저같이 승부욕이 있다거나 그래도 끝까지 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견뎌내죠. 멘탈이 무너지지만 분명히 누군간 돈을 벌고 방법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리뷰 관리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그냥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제품에 리뷰도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쿠팡 뭐 체험단 이런 것도 있지만 리뷰를 돈을 주고 관리하기도 하고요. 안 좋은 리뷰가 또 하나 달렸을 때 현타가 많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넣었는데 잘 팔려요. 근데 별 하나짜리 이런 리뷰 하나 달리면 진짜 귀신처럼 매출이 푹 죽습니다. 네, 그럼 또 이 리뷰를 덮기 위해서 또 뭐예요? 또 돈을 써서 좋은 리뷰로 또 올리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긴 한데 결국 태초로 돌아가면 물론 물건이 좋아야 하긴 하겠지만 내 제품이 물건이 너무 좋은데 잘 나가는데 어느 날 또 악성 리뷰도 쌓여요. 왜 그럴까요? 경쟁사에서도 탑니다. 이게 쿠팡에서 마냥 잘 나가면 너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잘 나가면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냥 사서 악플 남깁니다. 이유 없이. 아무리 막 되돌리려고 해도 안 돼요. 쿠팡에서 쉽게 삭제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 관리에서도 또 현타가 오고 다시 한번 또 포기하고 싶어지죠. 초반부터 되게 운이 좋게 앞서 말한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고 한 제품 타고 올렸는데 너무 잘 나가요. 이런 분들이 가끔씩 겪는 게 리뷰 안 좋은 거 하나 딱 달리는 순간 바로 곤두박질 치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또 현타를 느끼고 접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극복하고 이제 그러면 17단계로 간다. 그러면 CS 대응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로켓 그로스면 쿠팡에 물건만 넣으면 CS 이런 거 쿠팡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쿠팡 담당자라고 내 제품을 잘할까요? 모르죠. 결국은 로켓 그로스 하게 되면 답변을 내가 달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쿠팡 담당자는 진짜 뭐 타고 모르면 우리한테 물어보거나 정말 소위 말해서 답변 봤을 때 좀 화나는 답변 있잖아요. 진짜 나는 이거 건전지로 작동되나요? 라고 했는데 본 제품은 정상 제품이고 완제품입니다. 뭐 이런 답변. 뭔가 기분 나쁜 답변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CS가 마냥 없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이때쯤 느끼면서 또 포기하려고요. 쿠팡이 단순히 그냥 물건 넣고 땡이 아니구나. 내가 신경 쓸 게 너무 많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2단계도 이제 넘어서면 또 클레임도 있어요. 내 제품 열심히 넣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그 제품 써다가 갑자기 여기 삐끗해가지고 여기 피가 났대요. 갑자기 막 손해보상을 요구하고 막 고소 막 진행하겠대. 소비자원에 고발을 하겠대요. 살면서 막 부업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회사 다니면서는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회사에서는 뭐예요? 그냥 회사에 사규라고 하는 내규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 내규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당연히 어렵게 되어 있으면 그 회사가 잘못된 거니까 내규만 지키면 되는 건데 내가 이제 부업이든 전업이든 셀링으로서 돈을 벌려고 할 때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죠.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다 책임집니다, 사실. 회사 내에서 내가 잘못한 거, 물론 내가 책임져야 될 때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뭐 대표라던가, 회사 입장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나오는 순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서 무섭거든요. 진짜 고발을 당하는 건가? 야, 막 변호사 알아봐야 되나? 저도 막 그랬지. 동사무소에 막 무료 변론 이런 거 있거든요. 저런 거 빨리 신청해봐야 되나? 혹시 걱정되니까 그런 것까지 겪으면서 또 못하겠다, 무섭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면서 접는 단계가 바로 이 클레임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또 쿠팡 욕을 하면서 진짜 쿠팡 더럽고 치사하다. 죄다 뭐 소비자 위주구나. 이제 셀러가 되니까 소비자 입장보다 내 입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소비자만 좋네 이러면서 쿠팡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서 이제 쿠팡을 이해하려고 해요. 어쨌든 쿠팡의 정책이 이렇구나. 진짜 소비자 최우선이고 이러이러하게 돼 있어서 와, 지네는 정말 손해를 안 보면서 하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돈을 벌려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쿠팡은 결국 소비자가 매우 많은 마켓플레이스다 보니까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냥 인정한다 라는 이제 해탈의 단계가 오게 되면 상위 10%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안 났더라도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개인적으로 상위 10%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계를 또 극복을 결국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오는 분들도 흔치 않습니다. 저 여기까지 왔는데도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면 뭘 해야 되냐? 확장을 해야 되죠. 앞서 말했죠. 운이 좋게 특정 제품이 잘 된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경쟁사가 나타나고요. 쟤 잘 되네? 경쟁이 좀 적은 카테고리예요? 쟤 돈 버네? 귀신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현타를 많이 느껴서 저는 무재고 위탁을 아직까지 하는데, 왜냐하면 무재고 위탁은 뭐 특정 제품이 막 팍팍 잘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좀만 잘 나가면 한국 사람들은 많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유튜브에서도 개인정보라던가 이런 걸 정말 극도로 꺼리는 이유가 남 잘 되는 꼴을 정말 못 보려고 하고 이거 제가 1등 먹고 있으면 그냥 선의의 경쟁은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뭐 진짜 마케팅 싸움, 뭐 상세 페이지 서로 싸움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사서 그냥 다짜고짜 악플 남기고요. 10개 사서 10개 반품 때려버리고요.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쿠팡은 그렇잖아요. 지금 쿠팡 무료 반품, 소비자로서는 무료 반품이잖아요. 왕창 사서 다 반품 때리는 거죠. 이걸 또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다른 마켓으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사서 하나 취소하거나 하나 반품하면 페널티 1점씩 쌓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말마다 제 제품을 하나 샀다가 취소하고 하나 샀다가 취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한 제품 막 잘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그래서 사실 1등보다 지금은 2, 3등을 더 좋아하는 게 1등의 그 불안함을 겪어봤거든요. 차라리 2, 3등에서 즐겁게 1등을 쫓아가는 게 저는 더 재밌고 배울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1등은 계속 늘 새로운 걸 창조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1등이 저런 고민을 했구나. 그럼 나도 플러스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사실 1등 되기보다 계속 2, 3등으로 가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등 상품이 있다 한들 없다 한들 계속 이 SKU 판매 상품을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혹시나 죽더라도 내가 계속 유지되고 매출과 수익이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확장을 하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게 그럼 SKU를 확장하면서 SKU라고 하거든요. 품목 하나들. 뭐 스탑 키핑 유닛 뭐 이렇게 하는 어쨌든 품목이에요. 얘를 늘렸을 때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재고의 회전입니다. 로켓 그로스로 돈을 벌겠다고 하면 일단 물건을 사서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물건을 100만 원어치 샀어요. 내 회사의 자산은 100만 원이야. 나는 지금 100만 원의 재산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부채예요. 심지어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미 사는 순간 마이너스라고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안 팔리면 뭐예요? 100만 원 쓰고 0인 거예요. 심지어 폐기 처분까지 듭니다. 마이너스 100도 아니고 150, 200이에요. 이걸 알고 가셔야 되고 보관할 때도 보관비가 계속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주를 넣고 이 물건이 입고되고 얼만큼 빨리 다 소진이 되는지를 정말 잘 계산해야 돼요. 이걸 계산해야만 다음 발주 시기를 최적화할 수 있죠. 물론 쿠팡에서 또 치사하게 너 자꾸 간당간당하게 물건 넣네 라고 하면 또 노출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서도 또 쿠팡 욕을 하게 되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본인에게 맞는
최고의 최고 회전율을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것까지 계산하면 다시 돌아가서 광고를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로켓크로스로 돈을 벌 때 광고를 안 할 순 없다. 광고 안 하고 로켓크로스로 돈 크게 버는 분 있으면 제보 좀 해주시면 제가 뭐 전 세계 어디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으니까 진짜 찾아갈 테니까 한번 댓글에 제보해 주시면 진짜 의뢰해서 뭐 돈을 들여서라도 찾아가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라도 제가 티켓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광고를 해야 되는데 매출은 생기지만 통장에 남는 게 없을 때 결국 광고로 많이 써서 역마진이 난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이 광고 효율이란 걸 공부를 해야 돼요. 뭐 로아스란 걸 얼핏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광고비 쓴 것 대비 매출인데, 광고비 100만 원 썼는데 매출이 400이 우와, 이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또 수수료 빠지고요, 원가 빠지고요. 다 했을 때 내가 진정으로 남느냐, 나의 최적인 광고 효율이 얼마냐, 광고를 이만큼 더 썼다고 비례해서 이렇게 느느냐, 비례해서 안 내는 그 최적의 구간을 또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2단계까지 또 시간과 노력을 엄청 들이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하고 나면 진정한 내 손익을 드디어 파악이 돼요. 아, 이 제품 가지고 내가 진짜 버는 게 이거구나, 10만 원이구나, 만 원이구나 나옵니다. 이때쯤 되면 진짜 매출 1억 가지고도 돈이 안 남는 사람도 발생해요. 와, 보니까 내가 광고비로 텄었네. 와, 진짜 광고비랑 하니까 진짜 영원 남네. 이런 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남는 돈이 얼마인지 손익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재고 보관료도 든다고 했잖아요. 무재고 위탁이야 그래도 재고가 없잖아요. 그냥 이걸로만 하니까 그래도 내가 팔렸을 때 정산액 이 정도? 결국 돈은 버는구나 라고 하는데, 로켓크로스는 이 모든 걸 다 고려하셔야 돼요. 재고 샀을 때 들어가는 비용부터, 그때부터 내가 돈이 돌아올 때까지 그 회전율까지, 광고비까지, 보관료까지, 입출고비까지, CS까지, 평균 CS까지 해서 나의 손익이 얼마인지를 고려하셔야 진짜 내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는 뭐 되돌아갈 수도 없지만 성공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견뎌내고 어느 정도 해내셨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당신은 분명히 앞으로는 잘 될 일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앞선 모든 사유들을 다 극복해낸 분들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요거까지 성공했다. 여기서부터 약간 탄탄대로예요. 아, 이렇게 했더니 이제 되는구나 라는 본인만의 방식과 공식을 알게 돼요. 특정 제품이 잘 나가도 결국 죽으니까 나는 그러면 루틴을 짜자. 지금대로 나는 그럼 한 주에 하나씩 그로스를 트라이 하면은 결국은 이 중에서 10개 했더니 2개가 되나? 이런 방식으로 2개로 찍어내고, 이 2개가 혹시나 죽어? 다른 거 또 나타나. 혹시나 다 살아? 그럼 매출이 엄청 올라가. 요런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절차를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이 내가 했던 방식 A부터 Z를 어떤 식으로 할지 정리를 해야 되고 복제를 해야 돼요. 1부터 10까지 단계를, 본인만의 이제 단계가 생겼을 거잖아요. 이거를 본인만의 매뉴얼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화를 만드는 거죠. 이 시스템으로 만든 걸 이제 뭘 하느냐? 결국은 시스템 방식으로 상품군을 확장합니다. 성공했던 이 매뉴얼 프로세스, 나만의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쯤 기쁘긴 하겠지만 결국은 시간과 노력이 또 계속 들어갑니다. 전업이든 부업이든 계속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이러면서 이 프로세스로 추구한 상품군은 결국은 시간도 아껴졌을 거고 효율성도 높아졌을 겁니다. 계속 성공률도 좀 더 높아지겠죠. 광고도 공부했으니까요. 그래서 상품군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즌도 대응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시즌 이런 거 상관없이 단순히 계속 공부하고 진행을 했겠지만 시즌에 따라서 내 제품의 매출이 출렁이는구나. 결국 이 시즌을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깨우치게 됩니다. 그럼 이 제품의 주기에 따라서 내가 앞서서, 남들보다 앞서서 사전 작업을 좀 해야 되는구나. 이때 심지어 뭐 SNS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단순히 쿠팡 광고로도 되겠지만, 내 제품을 더 띄우기 위해서는 카페든 네이버, 결국 사람 있는 곳에 내 제품을 알려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주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단계가 옵니다. 요거까지 준비하시면 또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돈을 쓰면서 벌었잖아요. 쿠팡 로켓크로스는 어쩔 수 없어요. 사는 순간 일단 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 쓰면서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비용 절감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물건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는 쿠팡은 물건을 사서 쿠팡에 넣고 내가 그 제품을 잘 팔리게끔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 물류 그리고 광고에서 계속 비용을 아껴야 돼요. 물건 하나 포장하는데 이만큼 들었네. 이거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게 나중에 잘 팔리면 팔릴수록 저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뭐 지금 택배가 뭐 10,000건 이상 나가요. 근데 거기에 10,000건으로 했을 때 100원만 아낀다고 해도 그게 갈수록 커집니다. 저 같은 경우 사실 뭐 10,000건 훨씬 넘어가잖아요. 50원만 해도 거의 한 달에 몇백만 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는 이제 아껴야죠. 지금까지는 약간 프로세스를 만드느라 계속해서 비용을 썼다면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만들었으니까 이 프로세스에서도 내가 돈을 더 세이브할 공간이 없을까? 그리고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니까 매출이 나니까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이걸로 또이또이 가다가 오히려 수익이 나시는 분들도 이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쯤에는 비용 절감도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요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나름 본인 프로세스가 정비화가 되고 시스템이 구축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할까, 뭐 남이 할까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자동화하는 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쿠팡 관련한 프로그램도 정말 많을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프로세스가 A부터 Z까지가 이래. 그러면 특정 이 부분은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동화가 안 될까? 뭐 엑셀 매크로 혹은 뭐 프로그램 외주 개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자동화 할 수 있는 거 만들어 줄 수 없나요? 라고 의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자동화 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28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하시게 되면 갈수록 이 시스템이 더 효율화가 되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이제는 외주, 인력, 나 대신에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내가 아니라 나를 도와줄 직원을 한번 채용해 볼까? 혹은 재택에서 이 업무를 도와줄 외주 인력을 한번 채용해 볼까? 그 사람의 시간을 사서 한번 레버리지로 활용해 볼까? 라는 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사람은 24시간이 다 똑같고 쿠팡, 로켓크로스든 뭐 무재고 위탁이든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하고 둘이 하면 48시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업무 시간이야 뭐 9 to 6겠지만 혼자 있을 때 8시간이면 내가 아무리 갈아 넣어도 24시간은 다 못 채운다는 거죠. 잠은 자야 되는데. 근데 동시에 3, 4명이 하게 되면 하루에 24시간어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나의 매출과 수익을 이미 프로세스를 만든 김에 쭉 부스터를 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도 좀 두려움도 생기겠지만 이거를 과감하게 액션을 취하시는 분들은 성장의 이제 가속도가 달리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저의 선배님인 거죠. 제가 오히려 배울 게 있는 엄청나신 분이 되신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제서야 안정화 단계입니다. 지금쯤 이제는 막 직원도 한둘 있고 저절로 착착착착이에요. 한 주에 하나씩 로켓 크로스 테스트하고 반응 좋네 부스트하고 반응 안 좋네 빼고 이런 것들이 거의 프로세스화 되어 있고 광고도 이렇게 하네 광고 시도했네 좋네 얘는 요 정도 올리니까 되네 요게 이 제품의 광고 최적화야 끝이네 운영하네 경쟁사 나타났네 너무 빡세네 얘는 차라리 빼자 다른 것도 한 주에 하나씩 또 추가하자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면서 안정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때쯤에는 이제 부업으로 해도 추가적인 수익이 들어오고 전업으로 해도 관두고 해도 나 충분히 더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만의 이제 파이프라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생긴 단계인 거죠. 이때쯤에는 이제 사업가로서의 액션을 취하셔도 되고요. 부업으로서 좀 더 추가적인 걸 취하셔도 되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셔도 되는 최종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쿠팡으로 1,000만 원, 억까지 버는 분들의 그 과정들을 제가 한번 단계별로 정리를 해봤는데 쿠팡으로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뭐 위탁으로 버는 것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지만 결국은 비슷한 이런 앞선 시행착오와 노력과 시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걸 또 견뎌내고 나면 꿀맛 같은 결과가 오니까 기왕 시작하셨으면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